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선정한자 10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기를 보겠습니다. 터기는 그 기와 흑토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국식의 쭉정이를 골라내는 키를 그린 그 기는 골라내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흑토가 합해진 터기는 고르고 골라서 정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터를 닦는 것이 맨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근본, 기초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준은 사물의 기본이 되는 표준이라는 뜻이고, 기본은 사물의 근본이며, 기금은 기본금을 말하며, 기원은 근본이나 원인을 의미합니다. 능할 능을 보겠습니다. 능할 능은 원래 곰을 그린 글자입니다. 곰은 입이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머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겨서 이 부분이 머리를 그린 것이고, 커다란 몸은 육달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발과 뒷발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곰은 미련한 것이 아니고 힘도 세고 나무도 잘 타고 헤엄도 잘 치고 영리하기까지 해서 능하다, 할 수 있다, 재능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곰이라는 글자를 다시 만들어야 했는데, 곰의 털에서 고운 빛의 광택이 난다고 해서 능할 능에 불화를 더한 곰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능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무소불능이란 무엇이든 잘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며, 전지전능은 어떤 일이나 다 알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다는 뜻이며, 다재다능은 재주와 능력이 많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 대를 보겠습니다. 기다릴 대는 조금거를 척과 관청시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조금거를 척은 사거리를 뜻하는 단일 행의 왼쪽 부분만을 그린 것입니다. 가다, 움직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청시는 위는 발을 의미하는 그칠 지이고, 아래는 손을 의미하는 마디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발을 받드는 모습으로 높은 분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란 일을 하던 관청을 뜻하며 불교가 전래되면서 부처님을 모시는 절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절사로 읽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는 가다라는 의미의 조근거를 척과 관청을 의미하는 관청시가 합해져서 관청을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관청은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가 매우 더디어서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되었고, 대우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고대는 학처럼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몹시 기다리는 것을 말하며, 대접은 예를 차려서 대우하는 것을 말하고, 석고대제는 거적을 깔고 엎드려 벌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죄가에 대한 처분을 기다린다는 의미이며, 진인사 대천명은 노력을 다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도읍도를 보겠습니다. 도읍도는 사람 자와 고을읍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고을이 도읍이라는 의미로 도읍, 서울, 우두머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는 나라의 정부가 있는 도시로 서울을 말하며, 천도는 도읍을 옮기는 것을, 도호부는 백성을 보호하는 우두머리 관청이란 뜻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행정기관입니다. 국사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도승지, 도병마사, 도원수, 도방, 도감 등은 이를 도를 보겠습니다. 이를 도는 이를 지와 칼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이를 지는 각골문의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골문은
땅에 화살이 박혀 있는 모양을 그린 것인데 여기서 이르다, 도달하다 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와 칼도가 합해진 이를 도는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이른다 하는 의미로 이르다, 도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착은 목적한 곳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며 쇄도는 세차게 몰려드는 것을, 용의 주도는 어떤 일을 할 마음이 두루 미친다는 뜻으로 준비가 완벽하여 일에 빈틈이 없는 것을 말하며 정신일도 하사불성은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어지지 않으랴 하는 뜻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금령을 보겠습니다. 하여금령은 삼합집과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의 병부절이 결합된 글자인데요. 이는 큰 건물 아래 대청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법령, 규칙, 무엇 하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가령에서와 같이 하여금, 이를테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말하며 조령, 목에는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다시 바꾼다는 뜻으로 믿을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며 가령은 이를테면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가정하고 말할 때 쓰는 말이며 설령은 그렇다 치고 설사 등의 뜻으로 가정하여 긍정하면서도 부정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식 예를 보겠습니다. 법식 예는 사람인과 벌릴 열의 합자입니다. 벌릴 열은 부서진 뼈 알과 칼도가 결합된 것으로 뼈를 칼로 발라내 죽 펼쳐놓는 모습으로 벌이다, 진열하다, 순서를 매기다 등의 의미입니다. 벌릴 열에 사람인이 합해진 법식 예는 사람이 지켜야 할 순서라는 의미에서 법식이나 규칙을 뜻하게 되었고 사람에게 죽 늘어놓고 보여주는 예나 본복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조목을 적은 규례를 말하며 예외는 일반적인 규정에서 벗어나는 일을 뜻하고 사례는 일의 신뢰를, 예시는 본보기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을 보겠습니다. 법은 물수와 갈거의 결합자입니다. 갈거를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양이 많이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갈거의 각골문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큰 대자와 입구가 결합한 글자인데요. 큰 대는 팔을 벌린 사람이고 아래의 입구는 항문을 표시한 것으로 항문을 통해 배설문을 버리다 하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갈거는 버리다, 내쫓다,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의 글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법칙은 법식과 규칙을 말하며 법률은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을 이름이며 위법은 법을 어기는 것을, 무법천지는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시되는 형국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병을 보겠습니다. 군사병은 도끼 근과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인 받들공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양손으로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병사라는 의미가 되고 무기에 초점을 맞추면 병기나 무기라는 뜻이 됩니다. 장병은 장교와 사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병기는 전쟁에 쓰는 모든 기구나 도구이며 부국강병은 부유한 나라와 강한 군사라는 뜻으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병가상사는 병가에는 항상 있는 일이라는 뜻으로 실패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낙심할 것 없다는 말입니다. 받들봉을 보겠습니다. 받들봉은 우거질 봉과 두 손으로 받드는 모습인 받들공,
손수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우거질봉은 제물로 바칠 수확한 곡식을 의미하여 밭들 공과 손수가 합해져 총 3개의 손으로 밭들어 바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받들다, 바치다, 섬기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은 물건을 받들어 바치는 것을 말하며 신봉은 믿고 받드는 것을, 봉량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것을 말하며 멸사봉공은 살을 버리고 공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 4급 선정한자 10번째 시간으로 10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준 4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병과 받들봉을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